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많이 아는데 합격을 못합니다. 제가 다른 수험생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합격을 했는데 저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많이 알아도 합격하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보고 제가 수험 생활을 겪어보니까요. 주변에서 많이 알면서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남들보다 많이 알고 남들의 질문도 받아주고 하는데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그래프가 출제 보이나요? 출제 빈도라고 합시다. 자, 시험 범위를 그려볼게요. 시험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출제 빈도가 높은 이 부분은 핵심 부분이 될 거고 핵심 범위가 될 거고 여기서 출제가 잘 안 되는 이 부분은 변두리의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이 밑에를 공부 깊이라고 해볼게요. 공부 시간, 공부에 투자한 시간, 깊이. 그러면 빠르게 합격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험 범위와요, 대칭으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핵심인 부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요한 시험 범위는요, 요만큼의 시간,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깊은 깊이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런 변두리의 부분은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올려서 조금의 시간, 얕은 깊이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와 대칭으로 핵심은 핵심답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변두리의 부분은 변두리답게 적은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이 그래프가요, 단기간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많이 알지 못해도 딱 시험 범위만 컴팩트하게 알고 합격을 하는 사람들의 공부 방식이에요. 그런데 많이 알고 이것저것 다 챙길 거 챙기는데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은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핵심을 많이 깊게 공부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노력을 들이고 변두리 부분, 잘 나오지 않는 부분에 이만큼의 노력을 들여버려요. 그렇다면 이상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이렇게 핵심이 아니라 변두리 부분에 더 시간을 많이 쏟고 이상한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까불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남자애들이 이러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내가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 남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을 많이 그리고 깊게 공부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이런 범위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남들한테 톡톡 내뱉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게 뭐야?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안절부절합니다. 그때 이런 친구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요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떵떵거리면서 다녀요. 나 이 부분 진짜 잘해.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 부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시험에 나오지가 않는 걸.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정작의 시험 점수, 성적에 꼭 필요한 핵심들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빌런입니다. 수능이나 내신처럼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시험 범위가 넓지 않은 시험은 이런 구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알면 남도 알고 남도 알면 내가 아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모든 거를 깊게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고시나 공시는요, 이런 범위가 많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까불이 친구들이 하나씩 톡톡 내뱉으면 이것도 봐야 되나? 저것도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잘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준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까불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뽀대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요, 이거 중요하대, 이거 중요하대 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적당히 커트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방법은 이분께서 열심히 연구한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은 이 범위를 질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러한 수험생을 대하는 가장 최고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서 시험이 안 나오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내가 이 부분을 너무 잘 이해했어. 그리고 문제를 풀면 다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가 잘하니까 거기에 재미가 붙들려서 그것만 또 공부를 하게 돼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한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존감을 높여주고 재밌게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시간을 점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더 깊게 노력을 들여야 되는 핵심 부분에는 또 시간을 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의 질문만 받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 생활 동안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단기간에 합격하는 이런 그래프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성향이 까불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먼저 핵심을 다 파악을 하고 핵심에 대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실력이 쌓였을 때 그 이후의 시간에 이런 것들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지만 출제가 되는 범위의 공부 시간, 공부 깊이를 만드셔야 되고요. 변두리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챙겨가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고시생활 그리고 공시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단기간에 합격하는 사람의 그런 방식으로 수험생활을 보내시면서 공부 전략을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안녕. 뿅.